네,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두하 변호사, 김윤희 프로파일러, 서상희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명의 빛나는 별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사실 친구 설리 씨의 비보 후 한 달여 만이라서 그야말로 팬들의 충격이 큽니다. 먼저 서 팀장, 정말 주말 저녁에 다들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합니까? 발견이 된 곳은 바로 자택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이 자택에서 구하라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최초 신고자는 구하라 씨 집에서 평소 일을 도우던 가사 도우미가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6시쯤 신고를 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인데요. 구하라 씨의 이 에이전시에서도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무리한 보도,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젯밤 구하라 씨 자택에는 늦은 시간까지 경찰의 현장 감식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아직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재 사인은 어떻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확실한 사인은 안 나왔지만 네. 현장에서 그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요. 유서로 수상되는 메모가 발견됐고, 일단은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외부를 신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외부 상황을 보니까 CCTV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침입한 흔적은 없고, 방도 그렇고, 또 그리고 그 숨진 시신을 보니까 외부에서 타격을 가했거나 상처는 네.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경찰이 보기에는 현재까지로 볼 때에는 아마 본인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족 상대라든가 지인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참고조사 받게 되면 나올 거, 또 그리고 구하라 양이 그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통신 조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인이 밝혀질 정도가 되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힘들으면은 부검까지 아마 고려할 예정일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좀 안전하게 추정 못하지만 그렇군요. 일단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기만 한 구하라 양인데 정말 이번 소식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단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어요. 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는 네. 것 같아요, 유족들은. 그래서 발인이나 이제 공식적인 장례 절차는 다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또 팬들이나 아니면 언론 관계자들도 조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분들을 또 배려해서 조문이 가능한 빈소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장례식장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25일 오후 3시 부터 27일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팬 관계자나 언론 관계자분들이 조문을 하시고 다른 공식적인 원래 진행되는 네. 일반인들한테도 진행되는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문을 원하시는 팬분들은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시면 구하라 씨의 마지막 길을 조금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하라 씨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더욱더 믿기지 않은데요. 연예계 동료들의 충격이 그 누구보다 클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그 연예계 동료들의 그 충격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배우 박민영 씨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나에게는 언제나 귀여운 하라로 기억하겠다 하면서 글과 함께 구하라 씨와 함께한 그런 사진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체리나 씨 역시 정말 슬프다. 마음이 정말 미치도록 슬프다. 어여쁜 후배를 또 떠나보내 괴롭다. 이렇게 심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예슬 씨나 김옥빈 씨, 또 허지웅 씨 등 연예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가수 앤 마리도 구하라 씨를 애도하면서 편히 잠들길 바란다. 이렇게 글을 밝혀왔습니다. 사실 이영애 씨도 오늘 그 영화 최근 개봉을 앞둔 영화를 그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구하라 씨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연예인들은 풍선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저 멋있다 하면서 끈을 잡지 않고 풍선처럼 하늘로 뛰어 올려 보내지만 아주 작은 바늘 하나, 아주 날카로운 바늘 하나에도 금세 터져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영애 씨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구하라 씨는 대표적인 한류 스타이기도 했죠. 최근 활동 무대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렇던 만큼 일본 언론들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을 현재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콘서트도 성황리에 마무리를 해서 굉장히 행복해했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카라 씨가 6월 달에 아마 일본 네. 오키, 뭐라 그러죠? 그 회사가 오키와 프로덕션하고 네. 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활동하려고 했는데 지난 그 14일부터 아마 첫 솔로 앨범을 냈다는 거예요. 미드 나이 퀸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튿날 14일부터는 후쿠오카라든가 나고야, 그다음에 그 도쿄 등의 투어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또 20일까지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했는데 아마 11월 22일 날 귀국을 했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징후도 없었고 활달한 모습이었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마음이 힘들었어도 외부로는 아마 활달한 모습을 보였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네.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건 접한 거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아까 말씀한 대로 네. 그 상케이 스포츠라든지 니칸 스포츠 같은 일본 주요 언론들도 아마 대서특필했던 것 같아요. 안 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투어를 성공하고 싶다까지 했는데도 갑자기 이런 비입을 들으니까 관계자들은 황망한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믿기지 않아 하는 이유가 정말 최근까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해왔었고요. 사실 설리 씨 비보 이후에도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게 하면서 그 누구보다 SNS에 소통도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네 목까지 열심히 살게라는 말이 오히려 네. 다짐을 하고 내가 강해져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계속 주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네. 설리 씨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추모 영상에서도 그곳에서 너는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하고 살아라. 네. 네 목까지 언니가 살게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자기의 어떤 마음도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이틀 전에 SNS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긴 말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진 한 장, 그리고 잘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SNS가 됐거든요. 네. 어떤 의미였을까? 사실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아픈 느낌이 좀 들거든요. 갑작스러운 극단적 선택은 사실 네.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잘자란 두 마디밖에 사실 네. 남기지 않았던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도 잘자의 표현이겠지만 본인한테도 어떻게 했던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설리 씨와 구하라 씨가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연예계 안에서도. 그러면 설리 씨의 죽음이 구하라 씨에게 어떤 그런 심리적인 동요랄까요? 이런 걸 불러왔을 그런 개연성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약간 그 사망을 하게 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네.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 큽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갔을 땐 더 그런데요. 우리 베레테르 효과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네. 겁니다. 유명인들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람과 동일시하고 그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 있는데요. 실제로 장구경 씨 사망 사건 때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하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네. 됐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의 추측성 보도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파파게노 효과라고 해서 정반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신중한 보도를 하고 자제했을 때 극단적 선택이 줄어든다는 그 결과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있어서 되게 신중한 보도가 필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좀 신중하게 좀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한 면만 가지고 죽음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악플이죠. 실제로 악플 관련해서 구하라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구하라 씨 2008년 이 카라 멤버로 데뷔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댓글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하라 씨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3월입니다. SNS에 자신의 일상 그 셀카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왜 이 쌍꺼풀 수술을 했냐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 댓글이 달린 겁니다. 구하라 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을 한 게 죄냐. 오른쪽 눈에 불편함 때문에 수술을 한 거다. 내 자신을 이제 아프지 않게 돌보려고 한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당시 구하라 씨는 구체적으로 이 악플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카라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악플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받아왔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나 자신은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모습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예쁘게 봐줬으면 한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SNS에 순기능도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 하나, 정말 2개, 이러한 것들이 구하라 씨의 마음을 다치게 한 건데, 그래서 아예 포털 사이트나 SNS의 댓글창을 아예 닫아버리자 이러한 지금 움직임도 일고 있어요. 예, 원래는 그 악성 댓글에 대한 방지책으로 보통 나오던 얘기가 뭐 인터넷 실명제 정도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엔 SNS와 관련해서 댓글을 아예 숨기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한 3개 국가, 뭐 캐나다나 몇 개 3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초에 시행을 해봤더니 이게 효과가 좋다는 걸 확인을 하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댓글 숨기기 기능을 확산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악플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인 처벌이 제재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초범이면 뭐 훈방 조치를 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줘라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정보통신망법 관련 판례나 이 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항상 리딩 케이스예요. 네. 이 관련해서 가장 우리나라가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법률도 우리가 제일 빨리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법원에서도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아까 이영애 씨가 연예인들이 풍선과 같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와닿은 게 이영애 씨는 아마 이 구하라 씨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을 거예요. 20살이 많은데 20년을 더 살아봤을 때 연예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특히 네. 여성 연예인으로 사는 게. 그래서 바늘 끝 하나라도 풍선이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이게 바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할 텐데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 규범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제재를 좀 강력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구하라 씨 개인에게 올해는 힘든 점이 참 많은 해이긴 했습니다. 악플도 악플이지만요. 그 전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전 남자친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협박과 상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하라 씨의 전 연인이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를 받아서 결국 검찰이 항소를 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혹시 구하라 씨의 사망으로 이 재판에도 혹시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피고인이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이 되거든요. 이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이거는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또 협박, 상해, 재물 손괴 이 부분이 있고 동영상 또 불법 촬영 혐의 이 부분은 무죄가 돼서 항소를 해서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고인이 사망한 사건과 달리 이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재판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협박이나 상해나 재물 손괴 이거는 유죄가 났어요.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불법 동영상 어쩌면 피해자한테는 이것도 아주 강력한 그 정신적인 충격을 줬던 사건일 거예요. 네. 불법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무죄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또 다뤄질 테니까요.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구하라 씨 그곳에서는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최근 삶이 우울하시거나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나와 있는 번호나 혹은 근처 병원에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병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